자, 이제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답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5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1기 확정이니까 4월 공사 부가세 신고서 공사 치고 넘어가시면 자동으로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선택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매출. 자, 1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1번에 2억 원 입력 한번 해보세요. 1번에 2억 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매출이니까 공고가액 1번에 2억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2억 원에 2천만 원.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밑줄 쳐보세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밑줄 쳐주시고 공급가액 곱하기 1% 가산세 이렇게 써보세요. 공급가액 곱하기 1% 가산세. 자, 여러분들 26번 가산세 찍어보세요. 26번 가산세 찍었으면은 62번 찍어보세요. 지연발급이라고 써있죠? 자, 거기에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돼요. 거기가 1%짜리니까 거기다가 5천만원 입력 한번 해봐요. 엔터. 그러면 50만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메모해 놓으세요. 62번에 5천만원 입력 이렇게 써보세요. 62번에 5천만원. 네,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거야. 입력. 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시 한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은 1%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52번에 5천만원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또는 지워보세요. 그거 잠깐만 62번 지워보세요. 자,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발급란에 64번 미발급란에 5천만원 입력하시고요. 그럼 100만원이 나오죠. 100만원은 5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50만원 수정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뭐가 편해요? 그냥 위에 1%라는 입력하는 게 편하죠, 그쵸? 네,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62번에 5천만원 그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 임원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조사와 관련해서 연간 10만원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종업원에게 10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10만원까지. 만약에 여러분 50만원 제공했으면 10만원 빼고 40만원을 4번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과세 4번 기타란에 거기는 징빙이 없는 거 입력하는 거거든요. 거기 찍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10만원이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라 아예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라고 나오면 10만원 빼고 얼마만 입력하는 거라고요? 40만원만. 종업원한테 줬을 때, 누구한테 줬을 때만? 종업원한테 줬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종업원한테 줬을 때만. 우리 그냥 고쳐서 한번 해볼까요? 50으로 고쳐봐요. 뭐 어때? 연습하는 건데, 그쵸? 50으로 고쳐봐요. 다시 한번.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해서 연간 50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네, 50으로 고쳤죠? 그러면 이제 입력할 때는 얼마만 입력하는 거라고요? 4번에 40만원만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0만원, 4번에 40만원만.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된 예산매출금 165만원에 대해서 대손세공제를 제공한다. 여러분, 대손세공제는 몇 번에? 8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8번 대손세가감란에 금액은 안 찍히죠. 세액만 찍히죠. 그러니까 세액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못 받은 거잖아. 돈을 못 받은 거니까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15만원. 세금을 깎아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로 입력하면은 세금이 늘어납니다. 근데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손세공제를 적용한다 라고 나오면 마이너스로 세액만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8번 대손세가감란에 마이너스 15만원. 자, 이제 매입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취한 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억 2천만원, 부가세가 1,200만원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 999cc 경차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2천만원.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게 500만원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뿐이다. 일단은 이 문제 할 때 전체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얼마래요? 1억 2천만원이래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1억 2천만원인데 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일반 매입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매입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참고로 이 고정 매입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고정 매입에는 차량 운반구랑 건물, 기계, 그 다음에 비품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우리 전산쌤이 2급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걸 써드린 거예요. 자, 지금 뭐 생각고 왔어요,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 사자 이거 다 특징이 뭐야? 감가상각자산이죠. 차량, 운반구도 감가상각하죠. 건물도 감가상각하죠. 기계도 비품도 다 감가상각하잖아, 그쵸? 감가상각자산이에요. 지금 차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에 얼마 들어가면 될까? 2천만원. 2천만원. 부가세는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부가세는 200만원. 경차니까 불공제 아니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끝이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 봐요. 1억 2천에서 2천만원 빼면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부가세는 1,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는 접대비 관련된 게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세요. 접대비 관련된 게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500만원 있다고 나와 있죠, 그쵸? 걔는 16번에 가서 16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란에 가서 여기에 가서 얼마 입력해 주시면 돼요? 500만원에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16번 중에서도 50번에 가는 거죠. 16번 찍고 우측에 50번 들어가시면 돼요. 16번에 50번 찍고 접대비 관련된 거 500만원에 50만원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세금계산서 전체 받은 게 1억 2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1억 2천만원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차량, 운반구가 2천에 200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일반 매입이에요. 1억 원에 1,000만원. 근데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게 한 건 있죠, 그쵸? 접대비. 걔는 다시 16번에 50번에 500에 50만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불공은 두 번 들어가는 거야. 얘도 만약에 경차가 아니라면 여기 입력하고 여기 또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경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유의사항을 보시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져간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만 직접 입력한다. 해당 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한다. 밑줄 쳐보세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한다. 자, 쓰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자, 얘는 몇 번에 들어가죠? 19번이나 21번 찍고요. 19번이나 21번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 54번에 만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54번에 만원. 자,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그거야. 아까 종업원 선물해 주는 거 10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50만원 줬어? 그러면은 10만원 빼고 얼마만? 40만원만 증빙이 없으니까 과세 4번 기타론에 입력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을 때는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1% 가산세가 있다. 그래서 가산세 다시 한 번만 찍어볼까? 가산세 26번에 가산세 다시 한번 찍어봐요. 26번. 그래서 1%니까 그냥 62번에 5천만원 입력하면 50만원 나오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어떤 교재에서는 64번에 입력하고 64번에 그냥 입력해봐요. 추가로 삭제하지 말고 62번 삭제하지 말고 64번에 5천만원 그럼 100만원이 뜨잖아, 그치? 그걸 얼마로 고친다고요? 50으로 고쳐도 맞는 답이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62번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이기 확정 신고 시 대손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자료를 이용해서
2025년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 단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여러분 대손세공제 신고서 들어갔으면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10월부터 12월 들어가셨으면 자, 첫 번째 거부터 일단은 그냥 입력을 하다가 아니면 삭제를 하면 되지 뭐 그죠? 당초 공급일은 2024년 5월 3일 2024년 5월 3일 대손확정일은 2025년 10월 5일 대손금액은 얼마일까요? 1,100만원 대손금액은 1,100만원 대손사유가 거래처는 F1번 눌러서 가경 쳤어요. 대손사유는 뭡니까? 파산 1번에 파산 이거 거래처 봤더니 가경동, 용암동, 개신동, 비아동 그치? 이거 누가 출제했을까? 청주 사람인가? 그럴 것 같아. 그죠? 나 지금 봤어 나도 쌤이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당초 공급일은 2022년 10월 10 대손확정일은 2025년 10월 24일 대손금액이 얼마죠? 2,200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입력하시면 대손세금 200만원 자동으로 뜹니다. 거래처는 F1번 눌러서 용암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됐죠? 그 다음에 당초 공급일이 세 번째 거 2025년 4월 8일 대손 확정일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부도 발생일이 대손 확정일이 아닙니다. 절대. 자, 부도는 우리 잠깐만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2기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자, 세 번째 거 부도 발생일이 대손 확정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플러스 몇 개월을 해줘야 되는 거야? 6개월 플러스 1일 이렇게 해줘야지만 대손 확정일이 나오는 거예요. 대손 확정일이 자, 부도 발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도 발생일이 2025년 5월 19일 2025년 5월 19일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 그러면 2025년 자 5월에다가 6개월을 더해주면 11월이죠 19일에다가 1일을 더해주면 20일이죠 여기 봐요 대손확정일이 요 속에 쏙 들어가죠 그건 입력해야지 자 입력하세요 2025년 11월 20 대손금은 얼마입니까? 1,650만원 1,650만원 자 거래처는 어디죠? F2번 개신 대손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그런데 바로 안에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됐다고 나와 있죠? 저당권의 담보물권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됨 하면 입력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담보물권 팔아서 받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저당권 설정 안 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담보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입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리 여기 잠깐만 대손확정이 됐어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입력하는 게 아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저당권이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당권이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됐지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당초 공급일은 2025년 8월 25일. 당초 공급일은 2025년 8월 25일. 대손확정일이, 부도발생일이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잖아. 2025년 12월 19일에 부도가 났어요. 여기 봐요. 동그라미 4번은 2025년 12월 며칠? 19일에 부도가 났어. 얘는 플러스 6개월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입력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세 것만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번에 봤더니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납부세, 환급세, 미지급세금, 환급세금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금과가 몇 번대래? 800번대. 이거는 분계틀이 딱 정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월 31일에 수동결산이고요. 자, 여러분들 원래 부가세 수금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대변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와서 정리를 해줘야지. 차변에 부가세 수금 이렇게. 차변에 부가세 수금 금액은 얼마? 1250만원. 부가세 수금이 1250만원. 그리고 원래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죠? 950만원. 950만원.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얼마 있어요? 만원 있죠? 대변에 자비, 수익은 대변이니까 만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가산세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4만원.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4만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없는데 예정 미환급세액이 하나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예정 미환급세액. 예정 미환급세액. 여기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더 나오면 여기 봐요. 이 문제에서는 없지만 대변에 미수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변에 미수금. 여기서는 없으니까 빵원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예정 미환급세액. 예정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예정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대변에 미수금 이렇게 써주는 거다. 자, 여러분들 차변 대변 비교했더니 대변이 부족하죠? 대변에 뭐라고 하죠? 미지급 세금 나머지 금액. 선영아 얼마 나오니? 1250에서 950 빼면은 300에다가 323만원? 323만원. 323만원. 1274만원에서 950에 만원 빼주면 323만원 맞는 것 같죠? 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2025년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 증권 비유동자산 178번이라는 얘기예요. 매도가능 증권 괄호를 닫고 비유동자산의 의미가 178번이라는 얘기야. 178번.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회계 처리는 적정히 수행했다. 자, 금액이 몇 개 나와 있어요? 3개 나와 있을 때는 가장 최근에 거 2개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작년 말의 가치가 얼마 있었는데 80만원이었었는데 얼마로 올랐어요? 200만원 올랐죠? 120만원만큼 올랐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 중요한 거는 그 매도 가능 증권에 항상 코드번호라고 그랬어요. 178번, 123번 두 개가 있는데 절대 123번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78번 써줘야 되는 겁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만원, 대변에는 여기 잠깐만요. 80만원짜리가 120으로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죠. 그런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써주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만 이렇게 하는 거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써주기 전에 뭘 찾아봐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합산해서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다같이 합계잔의 시산표 12월달 들어가보세요. 합계잔의 시산표 12월달. 합계잔의 시산표 12월달 들어갔어요? 거기 얼마라고 나와요? 끝까지 닫혀. 컨트롤 F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끝까지 닫히면 얼마? 20만원이 차변에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끝까지 닫혔더니 차변에 20이 있어. 대변에 가서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100만 원.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먼저 써주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이거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합계 전에 C3P에 가서 컨트롤 F 눌러서 끝까지 다 쳐버리면 돼요. 자, 12월 31일 세 번째 문제입니다. 9월 1일에 영업부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 120만 원 납부하였다. 보험료 납부 당시 회사는 전에 보험료로에게 처리하였다. 월화에 계산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날짜 반드시 들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일반 전표 9월 1일 날짜 들어가 봅시다. 일반 전표 9월 1일 날짜 들어갔어요? 가서 봤더니 차변에 821번에 보험료로 돼 있죠? 800번대 보험료로 돼 있어요. 분계가. 자, 다시 한번. 날짜가 9월 1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9월 1일 날짜 일반 전표를 가보시면 되는 거야. 9월 1일 날짜 일반 전표 갔더니, 그쵸? 보험료가 차변에 120만 원 돼 있죠? 자, 이거 이제 분계합시다. 그 보험료 어디로 가서 없애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변에 보험료. 대변의 보험료. 차근에는 1년치 선불로 줬으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대변의 보험료 없어지고, 차변의 선급 비용. 차변의 선급 비용. 자, 여러분, 이 선급 비용이 생겼어요. 선급 비용이 생기면 언제 거 분계를 해주는 거라고요? 내년 거. 차기분을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급 비용이 생기면 내년 거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이 9월 1일부터 내년 몇 월 며칠까지 8월 31일까지니까 8개월치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내년에 해당하는 거 8개월. 그럼 80만 원 나오죠. 선급 비용 8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80만 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봐요. 선급 비용이 생기면 내년 거지인데 만약에 선급 비용이 없어졌으면 뭐라고요? 올해 거 단기분 분계해 주는 거 그거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보험료 분계는 반드시 전표를 조회를 하시면서 하면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자, 당사는 2025년 1월 1일에 4차익면 1000만 원을 발행하고 결산일에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기는 2027년 12월 30일, 액면이자율은 10%, 시장 이자율은 7%. 여러분,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7%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7%인데, 액면이자 10%를 준대요. 이건 할증 발행이 되는 겁니다. 액면이자율이 크면 이걸 우리가 할증 발행이란 말 써요. 발행가액은 1078만 7,300원이다. 12월 31일에 필요한 분계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참고로 이거를 12월 31일 말고 몇 월 며칠에 발행했다고 그랬어요? 1월 1일 분계를 먼저 하면 잠깐만요. 1월 1일 분계를 하면 사채라는 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사채라는 게 돈을 빌려오는 거야. 차변에 아마 보통예금이 1078만 7,300원 1078만 7,300원 현재 빌려오고 여기 봐요. 현재 돈을 1078만 7,300원 빌려오고 미래에 돈을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현재 1078만 7,300원 빌려오고 나중에 얼마 갚겠다? 1000만 원 갚겠다. 그 대변에 차이 나는 만큼이 바로 뭐냐면 그 대변 차이 나는 걸 우리가 대변은 사채 할인이 아니라 할증 발행 차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급 78만 7,300원 이렇게. 그러면 12월 31일 분계는 이제 여기 봐요. 12월 31일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요 보통예금 곱하기 시장 이자율 이렇게 준 게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시장 이자율이 7%라고 그랬다, 선영아? 빨리 곱해봐야지. 1078만 7,300원 곱하기 0.07. 1078만 7,300원 곱하기 0.07. 얼마 나오니? 75만 5천 75만 5천. 111 이렇게 나옵니다. 대변에 이자는 결산시 이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대요. 대변에 보통예금은 여러분 여기 봐요. 자, 보통예금 곱하기 돈 들어온 거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이자비용이라고 그랬고요. 대변에 사채 곱하기 액면 이자율. 사채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그랬지. 얘가 돈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인데 차변에 이자비용 75만 5천 원이지. 차변에 부족한 만큼 대변에 있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금액은 얘에서 얘를 빼준 나머지 24만 4,889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죠? 네.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패스. 그냥 패스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 자, 그래도 어쨌든 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1월 1일 분개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이자비용, 사채액면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보통예금,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가 참고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97만 원, 대변에 사채 100만 원. 그러면 여기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가 3만 원. 뭐 이런 분개가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분개는 어쨌든 요거 곱하기 시장 이자율. 만약에 10%로 가정을 할 거예요. 10%로 가정을 하면 얘 곱하기 시장 이자율. 차변에 이자비용 97만 원 곱하기 10% 하면 97,000원이네. 대변에 보통예금은 얘 곱하기 액면 이자율 만약에 8%다라고 가정을 하면 곱해주면 얼마 나가죠? 8만 원 나가네. 그러면 차액이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가서 없애주는 겁니다. 17,000원. 이렇게 반대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죠? 정시적 건강에서 패스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정리하시고, 자 5번 문제 보시면 유형자산 명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동결산이죠. 자동결산. 거기 보시면은 건물, 단기본회사,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도 있고 촬영방어도 있고 비품도 있죠. 네. 단기분 회사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다 쓸데기 없는 자료고요. 단기분 회사 감가상각비를 자동결산에 입력하고 전표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산은 무슨 결산부터? 수동결산부터. 그러니까는 1, 2, 3, 4번을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하시고 제가 검사해드리고 자동결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시작. 자, 수동결산 잘 입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세요. 수동결산 다 입력하셨으니까 빠져나와서 자동결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이에요. 1월부터 12월. 여러분들 조금만 내려서 매출총익을 찾아보기. 조금만 내려서 매출총익 찾았죠? 자, 매출총익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가 공장, 밑에 판매관리비가 본사라고 그랬죠? 자, 문제집 보시면은 건물은 공장 건물이니까 위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 그쵸? 공장 건물이니까 위에 1번 감가상각비 밑에 건물이 있을 거야, 그치?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했잖아, 그치?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러면 중간쯤에 놓으면 매출총익을 중간쯤에 놓으면 공장도 보이고 밑에 본사도 한 방에 다 보이지. 자, 건물 찍고 얼마? 1,000만 원. 기계장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기계장치는 아무 말 없어도 공장이지 뭐. 800만 원. 여러분 촬영방구는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매너치기의 사용부서가 영업부. 컴퓨터도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영업부. 그럼 판매관리비 밑에 감가상각비에 가서
차량 음반고 찍고 700만원. 700만원. 비품 찍고 얼마죠? 300만원. 비품 찍고 300만원. 다 입력하셨으면 이거 전표 추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죠? 매년 전표 추가. 매년 전표 추가 버튼 yes 눌러주시면 자동 결산까지 모두 다 끝나는 겁니다.